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시간 내셔서 그 옆에 있는 댓글창에 응원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인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을 압축한 리포트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현재 반도체에 대한 약세가 시장에서 우려로 바뀌고 있죠.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크게 주목되지 않았었는데 AMD가 다시 한 번 더 인수를 통해서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AI 선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AMD가 유럽 AI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서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더욱더 치열하게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AMD는 AI 스타트업인 사일로 AI를 6억 6,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200억 원에 인수합니다. 엄청난 돈을 썼죠. 이 사일로 AI가 뭐 하는 기업이냐? 개별 기업 요구에 맞춘 AI 모델과 시스템을 만드는 스타트업인데 그냥 스타트업이 아니라 유럽 최대 민간 인공지능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데 뭐 롤스로이스나 이런 기업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AMD는 이번에 이 사일로 AI 인수를 통해서 AI 관련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빠르게 개발을 해서 AI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엔비디아의 경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없으면은 반도체 산업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엔비디아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가 시작이 되죠.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가 출시가 됩니다. 지난번에 루빈에 대해서 공개가 됐을 때는 사실 시장의 관심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왜? 해당 반도체가 출시되기까지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블랙웰 기반의 반도체는 출시가 이번에 진행이 되면서 실적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신형 AI 칩인 블랙웰을 출하를 시작합니다. 지난 3월 달에 공개했던 신형인데 B100과 B200의 공급이 시작이 돼서 이달 중순부터 서버 업체로 보내질 예정이고요. 3분기 내에 데이터 센터에 공급될 예정인데 이 반도체 자체가 3분기 내에 공급이 된다는 것은 실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한 기업의 이 반도체 자체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리게 될 경우 실적 성장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전작인 H100도 정말 훌륭한 GPU지만 그 전작 출시 이후 2년 만에 나오는 신작인 만큼 수요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H100과 비교를 했을 때 최대 30배 뛰어난 성능을 내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AI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H100보다는 B100, B200에 대한 GPU를 쓰려고 하겠죠. 다른 기업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실제로 머스크는 XAI에다가 슈퍼컴퓨터 세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여름까지 엔비디아의 B200을 30만 개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나 오픈 AI나 수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성능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출고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이번 2024년도에 출시가 되고 2026년도 루빈에 대한 출시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출시에 대한 시점을 앞으로 땡길 수는 있겠지만 출시가 막 된 지금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이 블랙엘에 대한 출시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움직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폭발적인 실적으로 연결될 겁니다. 이미 2분기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더욱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예고하고 있겠죠. 전작인 H100, H200에는 그 전 모델인 HBM3 4세대 모델이 한 4개에서 6개씩 장착이 됐는데 B200부터는 HBM3E가 무려 8개가 장착이 됩니다. 즉 HBM에 대한 탑재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H100을 10개 쓴다고 B200을 1개 쓰지 않습니다. 얘도 10개를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HBM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반도체 생산 라인이 D램이나 뭐 낸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HBM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현재 돌입했습니다. 왜? HBM에 대한 공장을 만들어도 수요를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이겠죠. 기존에 D램 산업도 현재 호황에 진입을 했습니다. 기존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도 13%씩 18%씩 뛰고 있는데 HBM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까지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어느 쪽에 몰리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이번에 노조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노조에 대한 리스크가 왜 문제가 되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멈췄을 때 천문학적인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진이나 정전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장들이 엄청난 타격을 봤다라는 뉴스들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회사 창립 때부터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대만에서 한 인터뷰 중에 하나에 성공에 대한 열쇠 중에 하나를 무노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리창 창업자가 말하기를 노조가 생기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임금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근무 시간에 대한 감소가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와 사회에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TSMC뿐만 아니라 인텔조차도 무노조를 핵심 경영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작동이 되고요. 각 공정별로 온도나 습도 등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균이 완전히 클린된 클린룸에서 제작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정을 멈추게 되면은 재개하게 때까지 자동차나 가전 공장보다도 몇 배의 시간이 걸리고요. 비용도 막대하게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이 웨이퍼 같은 경우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 과정 속에서 걸리는 비용, 시간이 엄청나게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전삼로 부위원장은 활동 위치에 대해서 현재 어디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HBM에 몰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게 HBM에 대한 장비를 작동을 멈추게 하면은 사측에서 바로 피드백이 올 것이고 우리의 임금 현상에 대한 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키다라고 압박을 합니다. 사실 지금 HBM을 인질로 잡는다는 것은 사실 삼성전자한테 너무나도 큰 타격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HBM은 범용 메모리와는 다르죠. 고객사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맞춤형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HBM에 대한 생산 차질까지 마치게 되면은 신뢰도가 너무나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HBM3 제품 승인을 기다리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에 대한 생산 차질을 빚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될 시 선두와의 격차, 즉 SK하이닉스와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 추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삼로가 12일에 평택 캠퍼스의 HBM 라인에서 그리고 15일에는 화성 캠퍼스 파운드리 H3 지역을 찾아서 집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단으로 결근하고 이 파업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삼성전자의 노조의 파업 집회 참여자 수가 4월 만에 거의 2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6,500명이었는데 12일 전삼로 평택 캠퍼스에서는 약 350명 정도밖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사업부에서 일하는 9년차 엔지니어는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이 많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파업을 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고 이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서 HBM에 대한 이 생산 차질이 빚는 이 타격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만큼 하반기에 엔비디아양 퀄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3분기에 대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퀄테스트는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가 8월달 내로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 3분기부터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사실상 HBM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가격 협상이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로 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갑니다. 즉 10조를 팔면은 5조가 영업이익이란 뜻입니다. 즉 이러한 SK하이닉스가 독점하게 됐을 때 가격 협상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실 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엔비디아가 원하는 만큼 뽑아내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수요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HBM 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고요. D램 생산자는 겨우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없이는 사실상 HBM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엔비디아의 HBM3를 4세대를 납품하지 못했던 것들이 노이즈였다면 현재는 실적에 추가될 수 있는 알파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시장의 수혜 종목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바로 반도체 장비입니다. 당연히 소재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현재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장비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반도체 장비제로 협회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의 약 1,094억 달러, 한화로 약 151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실제로 이 국제 반도체 장비 제조 협회 회장은 성장의 중심축이 아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 핵심으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9일에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최대 반도체 장비 박람회인 세미콘 웨스트 2024가 열렸는데 거기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가 약 60곳이 참여합니다. 전년 대비 20%나 늘어났고요. 실제로 국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박람회에 참여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이번 달부터 출시하면서 더 많은 HBM이 탑재됨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HBM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현금 여력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HBM 테스트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인데 엔비디아의 블랙엘 기반 GPU 출시에 따른 HBM이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삼성전자의 HBM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르스 테크놀로지고요. 퀄 테스트 이후에 HBM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테스트 장비도 당연히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기에 따른 수혜를 대표적으로 볼 것으로 기회가 되고요. 그에 따른 본격적인 시장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그에 따른 HBM 수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반도체 기업과 AI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에 따른 정리 내용을 리포트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텐데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까지 누르고 이용 약관도 동의해 주시면은 약 몇 가지에 대한 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그 밑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실제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전화번호 010땡땡땡이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적는 欄 없이 최소한의 정보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가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간편하게 로그인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로그인까지 여러분들께서 마치셨으면은 하단부에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이 보일 겁니다. 해당 자료집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방금까지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이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자료집을 소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크롤 쭉 내리시면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해당 자료집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는 말 그대로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단기 급등주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매매 전략,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전 급등 뉴스가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될 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선별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뉴스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뉴스만 보셔도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급등주 분석이 있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